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발사체가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 유도 무기라고 전했습니다. 한미 당국은 정확한 발사체 종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비핵화 협상, 북한과 미국 사이 교착 상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4일 북한이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북한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어떤 의도가 품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의도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미국이 겨냥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이제 대다수 네.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미국이 현 국면에서 양보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그런 어떤 압박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 스스로가 이제 뭐 양보할 이유나 압박에 굴복지 않겠다는 어떤 네.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최근에 이제 군사적인 훈련도 있었고 한미 군사 훈련이나 또 사드 훈련이라든가 또 일부 미국 내에서 군사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네. 것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사실 그런 어떤 대외적 메시지와 함께 중요한 것은 전 대내적인 메시지가 또 아주 네. 크다고 봅니다. 이게 노동신문이라는 대내 매체를 가지고 했고요. 또 이것이 지난 4월부터 하노이 이후에 4월부터 보면 경제와 군사적인 분야를 같이 현지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지난 한 1년여 동안 북한의 어떤 일반적인 현지 지도를 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적인 어떤 훈련이나 대규모 훈련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이것이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그 북미 간의 협상 국면이나 비핵화 국면 속에서 약간 뭐랄까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눈치를 봐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 할 것 다 하겠다 눈치 보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인민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안보에 대한 우려, 군사기 문제 이런 것들을 하기엔 대내적인 메시지까지 포함된 어떤 양수 겸장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서도 저희가 미국과 우리 정부, 북한의 입장을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만 역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 발사체가 탄도 미사일이냐 아니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탄도 미사일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 북한이 보여준 사진만 놓고 본다면 탄도 미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정확히 명칭은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이 유사한 것이 과거 2006년에 실전 배치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라는 어떤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은 러시아에서조차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만약 이것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가지고 개발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것의 모체가 된 이스칸다르와 같이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이제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탄도미사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네. 단순히 전술유도 무기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들은 이건 탄도미사일이 아니다라고 한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북한에서는 일단 뭐 장거리 방사포다 그리고 전술 유도 무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북한이 가지고 나온 게 이 하나가 아니고요. 네. 이제 뭐 사진상으로 보면 세 가지 무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경 장사정포, 우리 북한이 얘기하는 방사포라고 이야기하는 포인데요. 이것은 관이 여러 개 달린 거. 우리 예전에 보면 다연장 그렇죠, 로켓포라고 하는 다연장 거죠? 신기전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죠.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구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경이 좀 큰 240mm와 300mm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별도로 이 다연장포, 방사포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무기, 전술 유도 무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나온 게 바로 이게 한 가지가 이스칸다르일 수 있는 네.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래서 북한이 이 전술 유도 무기라고 했지만 전술 유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서 미사일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 전술 유도 무기라는 것은 미사일이나 이런 것과 이렇게 구분 기준이 다른 거죠. 네. 사실 우리가 뭐 동물이냐 아니면 뭐 개냐 이런 종속 과목 강물이라는 게라는 구분의 차이가 있듯이 전술 유도 무기 속에도 미사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뭐 무인 항공기 같이 이런 것을 구분할 네.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술 유도 무기라고 하는 그 밑에는 탄도 미사일이나 뭐 순항 미사일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전술 유도 무기라고 표현한 데는 탄도 미사일 표현하지 않은 데는 나름대로 이 판을 깨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경계선에 상당 부분 뭔가요?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죠. 예.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뭐 교수님의 말씀들을 유추하고 또 폼페이오 장관의 뭐 내심을 좀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그러한 가능성도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북한 스스로도 뭐 미사일, 탄도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 훈련을 했고, 또 미국에서도 이 뭐 중거리, 장거리, ICBM을 이야기했지만 단거리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양쪽 다 이 판을 깨지 않고 협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는 모습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군요.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도 아니고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이 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엔 제재리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씀할 게 없는 게 유엔 제재의 유엔의 그 합의문만 놓고 보면 모든 탄도 미사일 기술이라고에 대한 발사라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문구만 놓고 보면 이것이 단거리냐 장거리냐 이 차이와 상관없이 포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도 이런 유엔 제재 하에서 북한이 여러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었고요. 네. 이러한 발사에도 불구하고 사실 추가적인 제재라든가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그 점을 또 이용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그러한 경계선에서 그 경계를 넘지 않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정도를 발사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제재의 추가적인 추가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것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그 어떤 지난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네. 걸 봐서 했고, 또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유엔 제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엔 제재보다는 지난 4월 20일 날 북한이 새로운 경제 노선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핵실험을 유예하고 뭐라고 했냐면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를 유예하겠다고 했거든요. 시험 발사를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때는 단거리를 또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 스스로가 약속한 것도 중거리 장거리다. 그래서 지금은 제재 국면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이 약속한 차원에서 이 현재 미북 간의 북미 간의 협상 국면에서의 약속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거리를 를 제외하고 언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엔 제재하고는 어쩌면 무관하게 북미 간의 협상 국면을 이렇게 틀리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서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던 북한의 의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대내적이고 대외적인 부분. 대내적으로 군의 사기를 높이는 등의 그런 의도가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향해서 더 이상 비핵화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의도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명칭을 전술유도 무기라고 네. 하면서 발사한 그 자체가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미국을 자극해서 이 판을 완전히 깨지 않는, 또 제재도 확산되지 않는 하면서도 충분히 대외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했고, 네. 또 대내적으로는 지난 1년여 동안 소위 내부적으로 소위 북한 주민들이나 군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네. 군사적인 문제를 충분히 보여주는 어떤 두 가지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이번에 탄도미사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훈련을 했다는 대구경포와 신형 무기를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 부분 두 가지 의도를 다 달성한 상당히 전략적인 어떤 판단을 네. 갖고 갖고 한 훈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도 분명히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훈련이라고 또 명칭을 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 소위 군대를 갖고 있는 그 나라가 훈련은 당연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희도 훈련을 하면 우리도 당연히 훈련을 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훈련에 대한 반대되는 어떤 충분한 어떤 입장 이런 것들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미 제안한 상태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었고요.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 기념식에도 북한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상당부 같은 경우에 저강도 무력 수위가 맞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맞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또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입장,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어떤 그 행동하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이것이 지난 어떤 1년 동안 있었던 4.27이라든가 9월 평양선언에 어떤 우리가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의사, 단호한 의사를 전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또 그러한 차원과 함께 그 현재 북한이 이러한 것들을 좀 뭐랄까요 피해가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도 이걸 훈련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사실 이 점을 또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스스로도 이걸 훈련이라고 했다는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뭔가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측면을 우리가 충분히 좀 고려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너무 비핵화 문제와 연계시켜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분리시켜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비핵화 문제를 너무 우리 스스로가 연계시키려고 했고 네. 이 너무 연계를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향후 이 문제를 좀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완전히 떨어뜨린 것이 아니지만 좀 투 트랙으로 나가면서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했지만 이 남북 정상회담이 지난번에 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준 메시지를 단순히 전달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라 네. 이것을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특별함을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연계되어 있지만 투 트랙으로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서 이쪽으로 그 북미 관계라든가 비핵화를 선순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 어떤 북한의 이번 도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훈련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잘 대응해 나가고 대처해 나갈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의 저강도 무력 시위가 있었지만 남북 간의 대화 그리고 북미 비핵화 협상은 계속돼야 하고 일단 관계 나라들의 경우에 그런 의지는 분명히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예,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